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달 경질된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과 정권교체 옵션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토론회에 나온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은 위원장의 자발적인 핵무기 포기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제재 완화를 위한 일부 행동은 하겠지만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e may try to get relief from international sanctions. He may make some concessions. But under current circumstances, he will never give up the nuclear weapons voluntarily. 지난달 자리에서 물러난 뒤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나온 볼튼 전 보좌관은 북한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평가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탄두와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생산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련 실험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관련 실험이 없다고 해서 다행이 아니라 걱정해야 할 징후란 겁니다. 또 단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이 위협되지 않는다고 여길 만한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Testing of shorter range ballistic missiles that we've seen in recent months doesn't give us any reason to think that those are not threatening. 볼튼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의 정권 교체나 군사력 동원도 진지하게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you believe, and you may not, that it is unacceptable for North Korea to have nuclear weapons, at some point, military force has to be an option. 또 한국 등의 나라들이 북한의 미사일 실험을 지켜보면서 식량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미사일을 발사할 여유는 있고 자국민을 위해 음식 살 돈은 없다는 북한의 주장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선 핵폐기 후 보상을 요구하는 이른바 리비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여전히 단계적 비핵화에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했습니다. BOA 뉴스 김영교입니다. 마크 밀리 육군 참모총장이 30일 미국의 제20대 합참의장으로 공식 취임하고 미군은 세계 최고의 전투력으로 동맹국에게 존경받고 적들은 두려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DC 인근의 마이어 앤더슨 홀 합동기지에서 열린 이날 취임식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함께 조셉 덤포드 전 합참의장이 참석했습니다. 밀리 신임 의장은 보스턴 출신으로 프린스턴대 학생 군사교육단 ROTC를 거쳐 지난 1980년 소위로 임관했으며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지에서 전쟁 지휘와 전투 경험을 쌓았고 주한미군 2사단에서 대대장으로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공군이 약 5개월 만에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항공 추적업체인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29일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미 공군이 2일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미 공군은 앞서 지난 5월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탄두가 장착되지 않은 미니트맨3를 시험 발사하며 국가안보에 중요한 핵 억지력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미니트맨3는 B-52 전략폭격기, 전략 핵 잠수함과 함께 미국의 3대 핵전력으로 꼽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를 경매를 통해 최종 매각 처리하면서 다른 나라에 억류된 대북제재 위반 선박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토와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북제재 위반 선박을 가장 많이 억류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 등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부터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코티호 등 모두 6, 7척의 선박에 대해 출항 보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선박들 중 상당수는 와이즈 어네스토어와는 다른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와 피파이어니어호에 대해선 선주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은 뒤 풀어줬고 카트린호와 코티호 등은 폐선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북제재 위반 선박을 통째로 압류해 자산을 매각한 뒤 이를 북한 정권에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전달하려는 미국 정부와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앞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어를 압류한 미 검찰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 선박을 경매를 통해 제3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후 오토 원벼의 가족에게 또 북한에서 고문 피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선박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위반을 2차례나 저지른 회사의 선박에 대해 다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억류된 제재 위반 선박은 DN5505호와 탤런트 에이스호 등 2척입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선박이 입항 후 벌이는 모든 활동은 미국 달러 거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Some entity in South Korea that is unloading the ship, that is selling fuel to the ship, that is, selling insurance to the ship, what have you. Any financial transaction that is in dollars ultimately has to be cleared by a correspondent account in the United States. 따라서 선박업계에서는 와이즈 어네스토의 사례처럼 이들 선박들은 물론 선박에 실렸던 북한 석탄까지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되는 것도 이론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최근 북한이 미국의 선거 개입 등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악성 영향 국가로 러시아, 중국과 함께 나란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핵과 미사일 위협에 집중됐던 북한 문제가 다른 영역으로 확대된 양상인데요. 이조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지 워싱턴 부시 전 대통령은 2002년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면서 불량 국가나 은둔 국가, 국제적으로 버림받은 왕따 국가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북한에 대해 새로 등장한 용어는 악성 영향입니다. 러시아의 2016년 미 대선 개입 의혹이 불거지며 나온 용어인데 북한도 러시아, 중국, 이란과 나란히 미국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적국 반열에 오르게 된 겁니다. 북한에 대한 악성 영향 용어는 미 의회 추진 법안에 자주 등장합니다. 지난달 18일 대선 경선 후보인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 의원은 북한을 비롯한 러시아, 중국, 이란의 악의적인 영향력에 대응하는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설립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선거 개입과 정보 조작, 허위 정보 유포 등을 통해 미 국내 정치와 미국인 행동에 영향을 미치려는 해외 적국들의 악성 영향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북한도 포함됐습니다. 북한이 악성 영향 우려국에 오른 건 북한의 위협이 단순한 군사적 위협에서 사이버 위협 등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벤 홀런 민주당 상원 의원은 앞으로 북한도 미 선거에 개입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위협국으로 지목했습니다. We use these as examples of countries, and it's because North Korea has been implicated in cyber attacks. 북한은 지난 2014년 소니 영화사 해킹을 시작으로 주요 해킹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배후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북한 등 적국의 이런 악성 영향에 관한 미 정부의 대응 방안을 담은 법안은 현재 상하원에 최소 4건이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지난주 서울에서 통합국방협의체 회의를 열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30일 공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 대표단이 미한 동맹을 심화 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미래 동맹 비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양측은 또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한국군의 방위 역량 확충과 양국군의 상호 운용성 증진이 포괄적 동맹 능력 향상에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관리가 미국의 공공외교 정책은 북한 등에 대한 미국의 외교 정책 목표를 이루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매튜 루센호프 국무부 교육문화국 수석 부차관보는 30일 헤리티지 재단이 개최한 트럼프 행정부의 공공외교라는 주제의 포럼에서 미국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으로 박사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탈북민의 사례를 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루센호프 부차관보는 그러면서 악의적인 집단들이 미국에 대한 허위 정보를 유포할 때 미국은 번영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미래의 교육 지도자들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